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8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어 광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티꾼이 그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에 탄 것도 아시고, 또 지금도 공기 간판이 일본 랭킹 1위예요. 우리가 직영하는. 근데 참 일본 랭킹 1위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민망한데, 매출 규모로는 30억밖에 안 되거든요. 3억 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기 간판을 제조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사장님 얘기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래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용기도 일본 랭킹 1위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면 경쟁사가 없어요. 그 정도 종류를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도 그 정도 되는 사이트가 아예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 조사를 기간을 정해놓고 해요.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검색어를 통해서 시장을 조사하는데 없는 거예요. 용기 분야에서 우리를 대항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매출이 얼마냐? 그 매출이 연간 지금 12억밖에 안 돼요. 12억. 근데 한국의 럭스팩이라는 화장품 전문 용기점 작년 매출이 3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동방 플라스틱 매출이 150억이었어요. 그럼 450억씩 우선 눈에 당장 띄는 것만 하더라도 450억 규모잖아요. 근데 우리는 겨우 11억 들어가고 나서 아직도 랭킹 1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랭킹 1위에 우리보다 더 좋은 데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럼 티코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용기 잘 팔고 공기 간판 잘 파는 것만 해도 거의 한 몇백억을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해외 시장이더라는 거죠. 또 규모도 한국은 5,200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500만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최소한 티쿤이 일본에 들어가서 랭킹 1위를 만든 직영점이 최소한 서너 개는 되잖아요. 하나는 명함. 야, 랭킹 1위 못했어요. 랭킹 1위 전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100억을 한 200억 가까이 팔았다고 봐야죠. 뭐 연간 명함 스티커는 단연 1위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미 제조사가 티쿠는 제조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하청 준 다음에 제작해서 갖다 수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능력도 없어서 팔아버렸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티커도 일본 1위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명함, 스티커, 공기 간판, 용기, 현수막도 한때 1위였었어요. 지금도 1위예요. 근데 마케팅을 너무 못하니까 안타깝죠.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파는 회사 중에서 가격이나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에서 일본 랭킹 1위 제품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이템들, 상품들이 한 거라고는 검색어 광고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올해 2월부터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됩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고 또 지금도 훑어보면은 티쿤이나 판매사가 할 수 있는 게 검색어 광고뿐이에요. 가장 큰 거는 광고도 다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소기업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말이 쉬워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려면 교섭해야죠. 뭐 수익 배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죠. 못해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지금 티콘 판매사 수준에서 유튜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1위 해요. 검색어 광고만으로도.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티쿠는 그냥 검색어 광고만 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티쿤 활동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검색어 광고 해야 됩니다 하면서 혹시 해서 이제 우리 판매사들 연수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여기 출근해서 실무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검색어 광고하는 했던 거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근데 참 계셔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검색 광고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CEO들이 광고비 쓰는 거를 너무 아껴요.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 좀 왜 이렇게 가장 홍보를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광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는데 이 검색어 광고를 일본에 한다는 게 티쿠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07년도에는 전 일본어 잘 못하는데 제가 직접 했어요. 검색어 광고를.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렇게 실제로 집행하는 이사벨이나 루미님이나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검색어 광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제일 달라진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구글은 일본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 페이지는 외국에서 볼 수 없게 막아놔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광고를 해도 우리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정상 방법으로는 왜 막아놨냐면 해외에서 부정 클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부정 클릭 못 하거든요, 원래. 그 다 못하게 막아놨어요. 어쨌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본의 구글 광고 현황을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VPN 접속을 해야 돼요. VPN 접속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갈 때 그것도 VPN 설치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팬더 같은 거를 설치해야 해외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설치를 해야지 일본 광고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엔 그게 없었거든요. 제가 할 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구글 검색어 광고 환경도 바뀌었고 또 하나는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다른 회사는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를 하기 전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지만 되고 하여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국에 판매하는 CEO들은 구글 검색어를 해본 적도 없고 환경도 모르고 또
원어민 분들이 참여하셔도 원어민 분들도 그런 거 해본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됐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티쿤 자신이 검색어 광고만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이미. 크게 성공해서 저기 보다시피 1,000만 불 수준의 탑도 탔고 용기던 그 공기 간판이던 랭킹 1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일본에 수요가 있냐? 됐어.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으면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무조건 1등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못해요? 저 사람은 이 물건을 3만 5천 원에 파는데 나는 2만 원에 팔아도 충분해. 그리고 품질은 떨어지지 않아. 근데 못 판다고요? 못 팔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누구죠? 여러분이 소비자잖아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사는 물건은 쿠팡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은 있어요. 뭐 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는 그 가격 비교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사는데 꼭 그런 물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검도복, 뭐 그다음에 어 우리가 팔았던 스틸 스티커 이런 거는 무조건 전문점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살 때 여러분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잖아요. 자석 스티커 이렇게 치잖아요. 물티슈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 상품의 주 고객인 기획사. 기획사들도 사장이 어쨌든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 검색을 한다고요. 검색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검색어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랭킹 1, 2, 3, 4위에만 나오게 하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지금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1, 2, 3, 4위는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비자가 기획사란 말이죠. 계속 반복 구매해 주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검색합니다. 그거는 유튜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한 반년 정도 우리도 검색어 공부를 하면서 야,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많이 바뀌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은 어쨌든 구글 검색어 광고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티쿤이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거고 중간에 막 질문하셔도 돼요. 여기가 무슨 연구회가 아니고 그다음에 학술 발표회가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는 이제 티쿤 이사벨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 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개요부터 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하고 또 여러분도 질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티쿤 이사벨입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 김종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검색 광고 전문가처럼 어떤 스킬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티쿤이 그동안 직접 한 사례로 그리고 사실 구글 광고를 시작을 하시면은 구글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교육을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스킬은 직접 그렇게 배우셔도 되는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요즘은 대부분의 광고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기반 중심으로 이제 광고 세팅을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알려주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티콘의 이제 그 고객들은 대부분 뭐 기획사나 재판매자나 이런 그냥 일반 고객하고는 조금 성향이 타깃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구매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는 뭐 휴대폰에서 굳이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검색한다기보다는 대부분 PC에서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광고 세팅 방법은 그렇게 구글 담당자든 아니면 구글 광고 관련 유튜브 영상이든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실 수 있지만은 저희는 저희 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그간의 한 광고 경험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광고를 저희도 지금 직영점이 업력이 10년이 넘고 저희 에드프린트 명함 같은 경우에도 2007년부터니까는 오래됐죠. 근데 저희는 광고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뭐 광고비를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저희 고객 판매사들을 보면은 광고를 하시다가 좀 힘드니까 광고를 중단하거나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니만 못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저희 이제 공개 간판점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지금 광고비를 저희도 뭐 코로나 이때 좀 광고비가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은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보시면 그래프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광고비를 쓰면은 매출도 정확하게 오른다는 게 저희 공개 간판점만 해도 지금 이 데이터가 2017년부터의 데이터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도 보면은 저 말씀드린 대로 광고비랑 매출비가 동반 상승한다는 게 보이고요. 2019년, 20년도에 떨어졌던 거는 그때 공기 간판에 불이 나서 일본 정부로부터 9,000대 리콜 명령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판매가 막혀버렸던 거고. 그래서 툭 떨어졌고 다른 회사들도 툭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2019년 코로나 때입니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 또 올라가는 거죠. 저렇게. 보시면 용기점도 마찬가지예요. 용기점도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점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은 이후부터 광고비를 올리면서 매출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건 용기점이고 거기도 잠깐 보완 설명 드리면 이제 티쿤도 실수를 무지 많이 한 거예요. 뭐냐면 이때 티쿤도 광고비를 꾸준히 늘려야 된다는 거를 사실상 관리를 안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뜻밖의 우리 자신이 이미 광고비를 줄인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놔두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뭐냐면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광고비를 안 써도 매출은 느는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비를 안 쓴다기보다 광고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골이 보통 티쿤 판매점의 경우 단골 매출이 받쳐주는 매출이 70% 이상이에요. 70%는 기본으로 가면서 조금씩 늘리기 때문에 매출은 안 떨어집니다. 놀랍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용기점도 매출이 안 떨어지니까 여긴 약간 다른데 이거는 또 웃기게 이때는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손소독제 용기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가 정상이라
이 정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닐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기간 이 기간은 우리가 놓친 기간이에요. 광고를 안 한 거죠. 누가 놓쳤을까요? 제가 놓친 거죠. 그 시기에 딴짓하다가 우리 내부의 매출과 광고비 동향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광고비를 점검하니까 황당무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광고비를 올리고 어쨌든 매출도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광고비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판매사가 광고비를 증액했어요. 근데 정말 정비례합니다. 광고비하고 매출은. 그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광고비가 저희도 사실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리벨점도 마찬가지로, 네, 라벨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요 기간에 이렇게 광고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안 한 건 아닌데 거의 안 쓰고 뭐 21년, 22년, 23년 안 쓰고 있는데도 매출이 어쨌든 조금씩은 늘어나요. 그렇지만은 광고비를 지금 오래 쓰니까 상승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죠.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것만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확실히 광고비를 쓰면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확실한데, 이제 이게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저희 용기점 연도별로 가입한 회원들이 작년에 저희 매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23년도에 지금 30%, 22년도에 5%. 그러니까 네, 네. 23년도 가입한 고객, 22년도 가입한 고객들, 2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때 가입한 고객들이 24년도 매출의 72%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출을 봤을 때 광고비를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냥 크게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희 티콘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근데 이게 보시면은 15년도에 가입한 고객이 남아서 매출에 기여한 게 1%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안 한다? 그럼 이 고객이 과연 언제까지 남아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광고를 해서 모았던 고객들은 결국은 다 이탈하고 그 광고비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비용이 돼버리는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24년 매출 총액은 1억 엔이에요. 1억 엔 중에서 2024년에 가입한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이 28%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는 좀 그렇다 쳐요. 근데 보통 5%에서 7%가 유지된다는 거죠. 들어오면. 근데 이걸 모아서 사실은 고객군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단골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단골층을 확보하는 게 비즈니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아마존 들어가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단골이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사몰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표 같아요, 그죠? 여러분께서도 이미 나눠드렸죠? 나눠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에서는 이제 단골이 남아 있지 않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거나 쿠팡은 가격 비교를 해보면서 사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은 그때그때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매점들은 전부 다 전문몰이다 보니까는 전문몰에 한번 가입을 하고 이렇게 단골 고객이 되면은 가격 비교가 아니라 결국은 가성비, 가격이 좋고 성능이 좋은 상품을 얼마나 좋은 납기일에 납품을 받느냐, 서비스가 좋느냐, 이 점에 따라서 계속 남아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문점들은 이런 단골 고객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보시면은 24년도에 가입한 고객들의 그 주문 단가는 19,000엔 정도예요. 근데 지금 뭐 21년도,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오래전에 가입한 고객들의 주문 단가는 그러니까 즉 단골 고객의 주문 단가는 전부 다 3만 엔, 5만 엔 이런 식으로 금액 주문 단가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 고객들은 구매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물건을 사도 안전하구나. 네,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구나. 가격도 좋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큰 주문도 서슴없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통해 가지고 단골을 모집을 하고, 근데 단골을 모집한다는 건 결국 신규가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는 이 단골 고객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단골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검색어 단가 말씀하시는 거세요? 클릭. 그거는 검색어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용기점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지금 단골 비중을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입한 기간이 오래된 고객하고 또는 2번 이상 구매한 그러니까 재구매를 한 고객들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2번 이상 구매한 고객이 94%나 돼요. 재구매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23년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매출액이 72%나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2번 이상이든 오래전에 가입했던 고객, 23년도 이전에 가입했던 고객이든 이런 그 단골 고객들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0에서 90%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단골 고객은 결국은 신규 회원을 모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저희 용기점만이 아니라 공기간판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공기간판은 용기보다는 구매 단가가 크거든요. 훨씬 비싼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구매한 회원이 79%.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구매 저희 고객층이 재판매자, 기획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템 특성상. 근데 저런 고객들은 어쨌든 우리 단골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구매할 분들이니까는. 근데 79%나 지금 2번 이상 구매를 하시고 이런 고객들이 2023년도 이전에 또 가입을 했고 그 분들이 계속 남아서 재구매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약간의 사담이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쿠팡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달에 정산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정산 이제 요청을 했더니 정산이 제로예요. 광고비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내 아마존 내에서 앞쪽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내 물건이 팔리니까는 추천 상품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거 내에서 광고비를 이미 다 써버리니까 매출 금액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전부 쿠팡의 광고비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따로 그 고객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쿠팡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광고하고 물건 포장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광고비로 쿠팡한테 주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전문물들은
물론 구글에다 광고비 주지만 저희 고객들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상 구매한 고객이 몇 프로나 되는지, 23년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통계도 뽑아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또 타겟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 광고비 쓰는 것과 전문몰이 구글에 광고비 쓰는 거는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하면은 우리가 종합몰과 라쿠텐은 종합몰이잖아요. 종합몰과 자사몰의 차이는 고객 DB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합몰은 고객 DB를 주면 안 돼요. 왜냐? 그거 다 가져가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몰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 상위에 나오는 광고만 하는 거지 고객 DB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자상거래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에서도 장사의 포인트는 손님 모으기입니다. 손님을 획득하기 위해서 길에서 뭐 전단지도 뿌리고 하는 거고, 그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게 장사의 요체잖아요. 근데 종합몰에서는 내 손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광고 채널이 달라요. 우리 자사몰은 검색어 광고 이런 게 채널이고, 종합몰은 종합몰 안에서 상위 근본이 다른 이유는 결국 고객 DB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고객을 우리 편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뭘 팔아도 돼요. 근데 종합몰에서는 그 고객 DB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 그거는 근본 자체가 검색어 광고는 내 자사몰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쿠팡 안에 있는 판매자가 자기 판매자를 광고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봤자 구글에 들어가서는 판매 많은 순, 뭐 가격 싼 순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합몰은 사실상 모래 위에 성 쌓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 종합몰에서 쓰는 광고비는 그야말로 비용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는 이유가 그런 점이에요. 왜냐하면 고객 DB를 갖고 내가 원하는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재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고, 이런데 종합몰에서는 쓰는 돈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합몰에 비용으로 지불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광고비를 종합몰에 다 주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저희 지금 직영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광고비를 계속 썼지만 그 이상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거고, 저희들도 지금 저도 여기서 티콘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비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이 일반적인 광고비 쓰는 것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광고비를 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희 티콘도 중간에 광고비를 낮췄던 거 아까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광고를 초기 시작하면은 광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아무도, 우리가 쿠팡에 입점을 해도 상위에 노출시키려면 광고비 써야 되는 것처럼, 구글에다가 우리 전문몰 자사몰을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일단 구글에서 검색하면 첫 번째 페이지 안 나오면 아무도 클릭을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 상단에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은 광고비거든요. 클릭을 했을 때 광고비가 높이 책정되어 있는 걸 구글이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따가 뭐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노출이 일단 많이 돼야 돼요. 노출이 많이 돼야지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클릭을 해줄 거고, 클릭을 하고 들어와야지 구매까지 어쨌든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초기에는 광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광고를 일단 설정을 하면은 구글이 이 광고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가? 혹시 뭐 이렇게 뭐 흔히 잘못된 뭔가 이제 그 피싱처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 걸어 놓은 URL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 광고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노출을 시켜도 되겠다.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학습을 다 하고 이 광고는 이상이 없네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학습 기간 중에도 광고가 잠깐씩 노출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노출을 시켰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럴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진짜 우리한테 진성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릭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마구잡이의 어떤 그런 클릭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기간에는 비정상적으로 막 클릭도 높아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광고하시는 이 대표님들이 굉장히 놀라시죠. 놀라시면은 움츠려들고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거야? 광고비가 막 하루에 몇십만 원, 막 한 달에 막 500만 원 넘게 나오네, 1000만 원 나오네. 근데 매출은 당장 안 일어나죠. 클릭한다고 바로 사는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초기에는 광고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기간을 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광고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이제 검색을 해서 클릭도 하고 이런 이력들이 쌓이면은 광고가 이제는 이 광고는 참 신뢰할 수 있는 광고야라고 구글의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클릭을 했을 때 비용도 낮아져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그게 저희 대표님이 초기에 광고했을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클릭당 비용, 경쟁자가 500원 써? 나는 1000원 써. 그러면 제게 무조건 1등이거든요. 그걸로만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광고 문구, 그리고 광고와 연결돼 있는 그 홈페이지의 그 페이지 URL,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해서 정말로 고객이 검색한 검색어랑 얼만큼 매칭이 되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점수로 매겨져요. 구글 노버상에.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서 클릭했을 때 비용을 높게 쓴 사람, 입찰을 높게 한 사람 거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조건 클릭당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클릭당 비용이 초기만큼 높지 않아도 우리 광고가 전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광고비가 높게 나와도 이게 결국은 이러한 학습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달, 두 달 정도만 좀 잘 기다려 주시고 광고를 유지해 주시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광고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정말로 이제 우리 상점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해보니까 구글 검색어 광고를 잘 하고 있으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검색 최적화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광고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던 걸 듣다가 잠깐 생각난 거는 구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좋은 광고도 컨텐츠라고 보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막 뿌려보는 거예요, 처음엔 지가. 그래서 이 광고는 어디에 쏴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광고주를 잘 보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뿌려봐서 이 광고는 여기야. 근데 이 광고는 진짜 컨텐츠로서 가치가 없네 그러면 비용을 계속 올리는 것 같아. 어쩌면 못하게. 그래서 초기에 광고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사벨 얘기했던 대로 겁나죠. 갑자기 뭐 매출도 나오지도 않는데 광고비 이만큼 나와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내부에서 보고한 거 자료를 보니까 검색 최적화든 그다음에 뭐 강제 푸시든 구글 검색어 광고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를 잘하면 다른 유입 창이 넓어져요. 네, 그렇죠? 그 맞아요. 유입 창이 넓어지는데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서 보아는. 예. 그게 이제 여기 특징에서 예.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밑에 것도 해주시고 가셔요. 네, 그 앞에.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조금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저희 판매사 중에서도 계세요. 그러니까 광고를 오랜 기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를 했던 이력이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안 했기 때문에 이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처럼 다시 시작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막 이제 새로 세팅을 했으니까 뿌렸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광고비가 막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니까 놀래서 광고비를 좀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노출이 학습이 되고 이제 좀 광고가 나갈까 하는 시점에 노출이 좀 줄어드니까는 광고비 예산이 줄어드니까 노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구글이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데이터를 모집을 하다가 어? 이 광고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 데이터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출을 덜 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또 광고비가 소진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광고비를 하루 이틀 또 충전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아예 노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광고비를 다시 충전했을 때는 이미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캠페인에 대한 점수가 낮아져 버린 거야, 구글에서. 근데 우리는 노출시켜줘. 우리 광고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줘.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너네 지금 이게 광고 품질 지수가 별로야. 근데 너네 거 제일 첫 번째 시키길 원해? 그럼 광고비 이전보다 2배, 3배 더 써야 돼.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광고를 계속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광고 품질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다시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네. 그쵸. 첫 페이지 안 나오면은 클릭을 안 하죠. 네네. 근데 첫 페이지도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광고의 어떤 저희 목표 전략에 따라서 첫 페이지 상단 아니면 뭐 중간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다른데 뭐가 되었던 첫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거의 클릭하기가 힘들고요.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유료 광고, 검색어 광고를 하다 보면은 SEO도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예를 들어서 청바지라고 검색했을 때 그냥 우리 청바지와 관련된 컨텐츠가 광고가 아닌 일반 컨텐츠도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검색어 광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초기의 광고비가 많이 나와도 이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고객사인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첫 달은 광고비가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매출은 얼마 안 돼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근데 이 학습 기간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 달에는 광고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은 첫 번째 달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세 번째 달 되니까는 광고비는 조금 더 떨어지고 매출은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이렇게, 그쵸. 이렇게 광고가 안정화가 되는 데는 최소 이 정도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최소 3개월은 광고를 해보셔야 된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보려면은 최소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광고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구글도 데이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 광고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이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도 당장 구매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또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모범적인 어떤 케이스예요. 광고비나 매출 상관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지금 광고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클릭당 비용 아까 물어보셨던 그런 클릭당 비용이 처음에는 2,000원이 안 됐어요. 네, 200엔이 안 됐죠. 네. 그랬는데 이제 노출을 처음에 딱 시키니까 학습 기간이니까는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니까 이제 클릭당 비용이 일단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광고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클릭당 비용밖에 없어요. 구글이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클릭당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노출을 많이 시키면서 우리를 알리고 첫 페이지에 이제 노출이 되고 학습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과정 중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지니까 클릭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광고주가 이제 놀라신 거죠. 그래서 예산을 좀 낮추니까 노출이 적게 되는데 우리는 첫 페이지에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이 8,000원, 9,000원, 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니까는 넷째 주에는 나 광고 못 하겠어. 일단 잠깐 멈춰봐. 이렇게 되고서는 다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에 쓴 이 비용은 결국은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참 감사하게도 여기 같은 경우엔 그나마 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문의가 그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언제든지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고비를 줄이면요. 광고비를 줄이는데 나는 최상단에 나오고 싶어. 그럼 나의 요구사항과 광고비는 예산은 적은데 예를 들면 그거야. 제가 그 경차 살 수 있는 돈밖에 없는데 저기 외제차 아주 좋은 고급 세단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광고비 예산이 적은데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겠다고 하면은 구글이 어떻게 그거를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10번 나올 수 있는 걸 5번만 나오게 하더라도 한 번 클릭당 비용을 올려서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 예산이 적어지는데 나는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고 싶다고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에는 경쟁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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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경험으로는 안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근데 광고비가 클릭당 10,000원이라 그러더라도 별로 비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제 겁을 먹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지. 물건 팔아서 10,000원 안 남으면 그냥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공짜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손님만 내주면. 근데 이 마음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클릭할 때마다 돈 나가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회수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내가 그거 해가지고 10만 원 팔아가지고 20만 원 쓰고 20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장사인데 이거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클릭당 단가는 너무 예민하면 장사 못 해요. 그냥 처음에 쭉 쓰던 거 계속 쓰면은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클릭당 단가가. 근데 자꾸만 이제 쓸데없이 비용을 더 쓴다는 것 뿐이죠. 자꾸만 이렇게 중단했다 또 하고 중단했다 또 하고 하면은 계속 쓸데없는 돈만 더 쓴다는 뜻이죠. 근데 얼마나 하더라도 그거 광고 클릭당 단가는 그 판매자한테 부담 안 됩니다. 별로 안 돼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초기에 광고비가 많이 나오면 움츠려 드는데 결국은 저희가 해보니까 해소가 금방 돼요. 해소가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오픈하신 지 3개월 된 이 상점도 벌써 매출이 광고비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저희 걸로 보면은 저희 직영점 사례로 보면은 공기 간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사용한 지금 회원 모집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원 한 명을 모집하는데 대략 저희가 따져보니까 매출 광고비 따져서 해보니까는 한 23,000엔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1년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는 광고비 대비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히 보이세요. 이게 지금 1년 손익이고 이게 5년까지. 그러니까 광고를 모집한 회원들을 통해서 들어온 손익을 비교해 보면은 해서 물론 아이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희 사례로 보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용기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용기점은 1년 차에는 다 해소는 못했어요. 근데 5년 차로 보면은 지금 거의 광고비가 지금 한 명 고객 모집하는데 저희 8,000엔, 8,900엔 들었는데 손익이 2만 원, 2만 엔이 넘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해소가 되고도 남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기의 경우는 첫 1년 그 1년 동안은 해소가 안 되는데 5년 뒤에 25,595엔이니까 대장사다. 그런 뜻이에요. 대장사고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이 그렇게 많다는 잠깐 시간이 걸려야지 회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전자상거래가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익률이 된다는 거죠. 그쵸. 공기 간판처럼 이 단가가 큰 제품들은 뭐 5년까지 안 가고 1년만 지나도 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남는 거고 저희 용기점처럼 아이템이 이제 주문 단가가 작은 제품들도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다 해소를 한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일본에 진출할 때 경쟁력이 있을 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나가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명함을 천만 불 수출의 탑을 타서 나갔잖아요. 한국에서 그 명함을 제조하는 제조 원가는 3,500원인데 일본에서는 9,8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9,800원에 팔 수 있는 일본 판매사가 없어요. 일본엔 경쟁사가 없으니까 된다고요. 무조건이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한국에서는 모든 게 안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게 안 돼요. 왜냐? 모든 영역에서 초거대 독점 기업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다. 그러면 성원 에드피아라는 회사가 절대 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 넘어가면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도 무지 많아요. 또 경쟁력 있는 상품만 갖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제 항상 그 상위 30대 점 이거를 보면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일일이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왜냐면 티쿤은 기껏 해봤자 티쿤이 한 거나 알고 그다음에 우리 판매사 거나 알지 상품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걸 일본에 팔겠다고 말씀하실 때 보면 야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니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입니다. 경쟁력 있는 걸 갖고 나가면 이기는 거고 나가는 조사를 잘못해서 나갔는데 경쟁력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일 경쟁력이 없는 게 뭐냐면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경쟁력 절대 없어요. 그다음에 뭐 탈모제 경쟁력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가 막힌 꽃가루로 만든 분이야. 이런 거 경쟁력 다 없어요. 그런 건 증명도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상품이 무지 많아요. 세상에는. 안 봐서 그렇지. 그걸 찾아내려고 모든 상인은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이탈리아 왜 가겠어요?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세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것. 이게 다라고요.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거죠. 무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는 상품이 진짜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걸로 안 되면 중국 걸 갖다 팔면 돼요. 또 장소를 바꾸세요. 일본엔 안 되면 인도에 가서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아, 국경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선 경쟁력이 없지만 라오스에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는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 해요. 그게 이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대표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공급받을 수 있는 물건의 공급처가 저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데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조건이 같아요. 공급 조건이 같고 팔 수 있는 고객이나 시장도 결국은 조건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데 공급은 제가 한국에서 받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받아서 파는 건 일본이 되면은 이럴 때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나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 근데 아무 상품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해외 직판 강좌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공기간판점이나 용기점 사례를 봐도 결국은 뭐 1년, 2년 안에 광고비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저희가 뭐 공기간판점만 그렇고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점들은 광고비 해소를 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이게 결국은 1년 안에 다 해소가 되더라.
그리고 사실 이게 1, 2년 안에 광고비를 회수를 못하는 비즈니스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 1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 검색어 광고만도 처음에는 되기 힘든 게 일단 비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면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비가 나오고 500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실 매출도 없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SNS 광고 뭐 퍼포먼스 맥스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뭐 광고 채널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결국 다 못해요. 못하고 대부분이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업체들이 규모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면은 검색어 광고만 하기에도 제대로 하기에도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제로 직영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보셨지만 2017년부터 저희 직영점들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도 검색어 광고 비중을 보면 2023년도에 84%,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고가 저희 SNS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해요. 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검색어 퍼포먼스 맥스라고 해서 Pmax, 디스플레이 광고 이 정도 3개 정도인데 검색어 광고가 지금 84%, 23년도에, 24년도에는 77%. 근데 왜 이게 그러면은 검색어 광고 비중이 줄어드니까 덜해도 되는 건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광고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검색어 광고 외에 다른 광고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클릭하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한테만 우리 광고를 노출시켜줘가 가능한 거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던 퍼포먼스 맥스던 이쪽으로 비중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초기에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우리 데이터를 아직 구글이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한테 보여줬을 때 바로 구매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은 검색어 광고를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쌓은 후에 퍼포먼스 맥스든 디스플레이 광고든 다른 채널로 조금씩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가장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검색어 광고를 AI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다 그냥 하면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게 편한 것 같지만은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실제로 검색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이게 이미 저희 직영점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검색어 키워드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AI로 돌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초기에는 내 제품에 대한 검색어가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AI로 맡겨놓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아주 저렴한 모자.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모자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쓰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 광고만 노출이 더 잘 돼서 눈에 띄어서 클릭을 하게 하려면은 클릭당 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광고 이력이 좀 쌓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검색어를 초기에 세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일단 내 제품을 직관적으로 내 제품이 스프레이 용기야? 그러면 스프레이 용기. 이거는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플라스틱 스프레이 용기면 플라스틱 스프레이 용기. 이런 제품의 어떤 유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줘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고객이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돼서 들어가는 페이지가 해당 제품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구글에서 이 광고는 신뢰할 수 있는 광고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들어가면 사실 광고인데 약간은 조금 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고객 사용자들은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검색어를 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좀 예쁜 플라스틱 병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고객들이 찾는 그 니즈를 조금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뭐 주문 제작 500ml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어떤 고객 입장에서 나만의 어떤 내 이사벨이라는 브랜드를 이 병에 꼭 넣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고객들은 주문 제작이란 단어를 분명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의 행동까지 감안을 한 단어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펌프 보틀, 예쁜 스프레이 보틀. 왜냐하면 이 화장품 스프레이 보틀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으니까는 어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좀 예쁜 게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고객의 어떤 감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용하고 또 라벨 같은 경우에도 직조 라벨.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여서 나는 주문 제작을 하고 싶지만 대량 구매는 못해. 소량만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조 라벨 소량. 이런 식으로 검색어 조합을 해야지 너무나 내 제품의 특징만을 얘기하면 또 구글에서 광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몰라서. 그러면 구글이 이거는 광고 사용할 수 없어. 또는 노출이 안 되니까는 계속 캠페인을 올려놔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고객이나 구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검색어와 내 제품의 어떤 특징을 명확하게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검색어를 잘 조합을 해서 검색어 설정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너무 어려워서 못 하세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한 달간 실무자 그 연수를 시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검색어 문구 검토도 하고 한 달 과정 동안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티콘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일단은 야후나 다른 데서도요, 그 광고 데이터는 구글에서 모집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줘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검색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구글이 지금 75%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력이 되면 야후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좋죠. 좋은데 굳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글만 해도 충분하고 그것만 잘하기도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음. 저희는 이제 인원이 조금 있고 오래됐다 보니까는 야후도 하고는 있지만은 메인은 구글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통해서 들어오지 야후나 다른 채널로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아요. 음. 아니 돈이 없어서 딴거 못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구글만 해도 그것만 다 하려고 해서 돈이 부족해. 누구나. 그래서 우리 재력 수준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키워드를 다 만들었잖아요. 키워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초기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우리 사이트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노출이 많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광고비가 많이 나와요. 이 기간에는. 그래서 한 달, 뭐 조금 여력이 되시면 두 달 노출을 많이 시켜 놓으시고 광고비가 좀 나오더라도 그래서 유입을 많이 되게끔 일단 해놓으면 구글이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쇼핑몰이니까 전문몰이니까 그럼 이제 구매를 하게 해야 되니까 클릭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클릭은 구글이 이미 노출을 통해 가지고 이 유저는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유저라고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만 보여줘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클릭 유도 중심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우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계고, 요게 조금 안정화돼서 저희 직영점처럼 오랜 기간 이제 광고를 한 이력이 쌓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굳이 필요 없는 고객들한테 우리 걸 노출 안 시켜도 돼. 이미 우리 거는 SEO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안 써도 우리 광고는 상단에 많이 노출이 되고, 왜냐하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을 해서 우리의 품질 지수가 좋고, 이렇다 보니까는 그때는 그냥 정말 살 사람만 클릭해.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은 대부분 무조건 구매로 또는 회원 가입으로. 그러니까 전환 중심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용자가 검색을 해서 내 광고를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회원 가입. 우리 쇼핑몰에서 중요한 건 회원 가입이죠. 신규 회원 가입, 그다음에 구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인쇄물 같은 거 많이 이제 견적으로 판매하시는 판매사들이 많으니까 뭐 견적 문의, 아니면은 또 인쇄물이니까 샘플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매 의사가 있는 거니까 이런 샘플 문의, 이런 주요 행동으로 전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고, 이 상태로 안정화시켜서 계속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고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광고비를 투자를 하시면은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같은 검색어일 때 일본하고 한국 단가가 어떤가요?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저희가 뭐 간판도 그렇고 뭐 포스트잇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 예를 들면 4,000원, 뭐 5,000원 요 사이 정도 클릭당 이렇게 비용이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네. 한국의 검색어 클릭당 단가하고 일본 검색어 클릭당 단가가 대체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경쟁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는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다고 할 때 이제 얘기를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노출 중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시작을 하면 첫 페이지 상단 쪽에 주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거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클릭 유도 중심은 이제 첫 페이지긴 하지만 상단이 아니라 중간이나 하단, 이런 분들은 정말 구매할 의사가 많이 있다라는 고객들로 판단을 해서 그런 노출 위치는 조금 달라지는데 클릭당 단가 비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인증 문제와 광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은 저희가 광고에 예를 들면 전기 제품이니까 일본 PSE 인증이다, 이런 검색어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걸 인증받은 데이터가 올라간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SEO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먹는 거다, 컵이다 이러면은 그 일본 후생성에서 이제 인허가 받은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다 허가받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인증서가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서 해당 페이지가 같이 광고에 링크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광고로 판단이 됩니다. 상관없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검색어나 광고 문구랑 그 연결된 페이지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이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후라이팬만 파는 회사는 어차피 없어요. 주방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인터넷 쇼핑몰은 전문점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요. 관련 상품도 같이 파는 회사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 10년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을 파는 보조 수단이 되는 거고, 후라이팬 관련 상품을 재구매하러 오는 거죠. 후라이팬을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경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재판매자가 또 생긴다고요. 거기서도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후라이팬 이런 종류들은 종합몰에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이런 데서 그런 상품이 너무 많은 이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후라이팬을 팔 거면 쿠팡에서 혹은 일본 아마존에서 파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후라이팬 팔아서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후라이팬을 중심에 놓고 한국 주방용품 전부, 일본 주방용품도 또 팔고 중국 주방용품도 팔고 이렇게 해야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뭐 아주 특별한 상품,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요트를 판다. 뭐 이런 카누를 판다. 이런 경우는 종합몰에서 어차피 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광고 기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검색어는 그냥 기본으로만 해놓고. 그래서 방법은 달라지는데 티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론이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먹히는 거 많잖아요. 또뭐 화장품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좋을걸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지금. 광고비가 똑같아. 그렇다면은 경쟁력 없는 일본에서 파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이제 진짜 확신이 들어요. 그동안은 도대체 왜 판매사들이 잘 못했냐, 이것도 연수 과정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또 이제 티쿤이 실수한 거는 그거 뭐가 어렵다고 잘 못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검색어 광고 자체가 이미 너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험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쟁력만 있으면 이제는 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다 우리도 훨씬 정교해졌거든요. 거기다가 또 연수까지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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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만 하셔요, 구글. 구글만 하셔요.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맞춤 와이셔츠를 팔고 싶어. 그럼 구글에서 맞춤 와이셔츠 찾아서 상위 4개 나오는데 근데 뭐안 보이잖아, 이게. VPN 설치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잘 모르는 분들은 VPN 설치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 좀 곤란하죠. 근데 그럴 때는 티쿤으로, 티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 하실 때는 광고비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광고비는 투자지 비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2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정말 그거 뭐라 그러죠? 1등만 살아남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인터넷 시대는. 그래서 국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근데 한국에서 1등 못하니까 일본 가면 1등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비 똑같아. 근데 초기에 1, 2등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강자가 된다고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기회라는 뜻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1, 2, 3, 4위 안에 네. 가가지 말아야지. 안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이거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봐요.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템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연상으로. 그래서 맨날 궁리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장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은 실제로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그때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을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 첫 발 디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은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사를 하셔요. 할 마음으로. 그러면은 뭐가 돼도 되잖아요. 최소한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만약 하시게 자 이건 그 상세한 것들은 실제로 하게 될 때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뭐 미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제일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원어민자도 절대 비용이 아니에요. 원어민자 채용을 소홀히 하는 거는 차라리 장사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끼려고 맨날 재택근무자를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 차이 난다고. 근데 또 원어민자 안 뽑고 또 한국인 또 뽑아요. 근데 그런 데서 다 이제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도 원어민자만 구하면 어쨌든 티쿤에서 같이 우리도 노력해서 한 달간 연수 다 시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국인 오면은 뭐 연수를 못 시킬 게 뭐가 있어 힘들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원어민 뽑는 거 너무 안 하시더라고. 좀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한국인으로 때우거나 혹은 뭐 없습니다. 지금.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동안은 없었어요. 자, 하여간 원어민은 꼭 원어민을 확실하게 채용하면은 여러분께서 아이템 선정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원어민하고 일하면은 거의 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체에서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일본 현지에 맞는 활동을 하자. 그게 분위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감각이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의 감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 파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 자꾸 캐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인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한국인은 모르는 게 많다고요. 글자를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한국인은 일본식으로 틀리지 못하잖아요. 한국식으로 틀려버리니까 자꾸 그런 자잘한 일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개인 1대1로 좀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바쁘지 않으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